지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정의는 학습과 성취를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근거의 모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취의 입증을 위한 근거의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에는 학습자가 선별한 여러 가지의 종류의 근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물, 출판물, 발표 자료, 케이스 조사 자료,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시험 결과, 수상 내역이나 인증서, 각종 확인서, 환자 사례에 대해서 작성한 기록지, 여러 가지 웹이나 디지털 자료, 인용문, 개인적 성찰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두 근거로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거의 모든 유형의 증거물 혹은 근거가 포트폴리오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성취의 입증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배웠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를 학습자가 스스로 성찰해보는 것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지식의 평가에 딱 맞춰 초점을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이 어떠한 경험과 성취와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와서 변화나 발전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에 관련된 증거나 근거를 바탕으로 모았기 때문에 일종의 발달 기록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평가자는 충분히 이 학생의 지식적인 부분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술기나 태도와 관련된 측면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형성평가뿐만 아니라 총괄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앞서 성찰이 중요했다고 강조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는 수행했던 것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배웠고 왜 중요한지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스스로의 성취도를 평가해보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수행 능력이나 퍼포먼스, 성취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는 그 학생의 윤리나 가치관이 반영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멘토링에 활용함으로써 멘토와 멘티 사이에 조금 더 생산적인 대화와 논의가 촉진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하고 그 기록 및 증거를 누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증거나 근거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것이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그 작업에 별도의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평가받는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성취물 중에서 평균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근거 자료로 포함시키려는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 방식 자체가 학생에게는 이것을 만들고 보관하고 또 교수는 평가하는 것이 생소하다고 느껴짐으로써 포트폴리오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의 억셉터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운영에 중요한 점은 별도의 포트폴리오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무엇이고 거기에 담겨져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학생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류의 근거나 증거를 최소 몇 번 이상 담아야 하고 성찰문에는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자체가 학생에게 그다지 친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처럼 그냥 문제만 던져주면 알아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지식 외에도 술기, 태도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것이 학습 목표나 진급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이 이러한 관련성 하에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증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학생의 책임과 주인의식, 오너십을 부여하는 것도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지침과 목적, 내용, 여러 가지 관련성 하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근거를 수집해야 되고, 그렇게 수집된 근거는 여러 차례 평가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근거를 다수의 평가자에게 판단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성과와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평가 준거와 평가 서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학습자와 평가자 모두 충분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여 학습자나 평가자가 포트폴리오가 어떤 준거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어떤 서식으로 평가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포트폴리오 활용의 의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 서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평가 서식들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과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이 평가 상황이나 이러한 맥락에서도 적합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수집, 분류, 추적, 그리고 그 결과의 대시보드로의 제시와 같은 것들을 더 시각적이고 편리하고 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려해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유용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학습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유가 단순히 학습자의 학습을 잘 하게 위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수자, 더 나아가서는 대중과 그 기관, 의과대학에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학습자에게 1차적으로 자신이 영역별로 얼마나 성취했고 자신의 강점과 개선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점수와 평균 점수, 맞춘 문항의 수,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보통 정도의 영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수한 영역을 표현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제시될 수 있는 피드백으로는 평가표나 참고 문헌도 있을 것이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모범 답안이나 샘플 답안도 학생에게 피드백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정답이나 오답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도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고, 흔히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를 요약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이 될 것입니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보여준 집계된 성취도 정보를 교수자와 관련 교육기구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과 성공 여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래의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